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LA 시의회가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설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찬반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 시의회 10지구 차기 시의원 예비선거가 내년 3월 5일 실시됩니다. 이를 약 3개월 앞두고 12월 3일 한인타운에서 공개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이 확정됐지만 아직 구체적 시행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혜택이 제공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LA 총영사관이 재외유권자 등록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순회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한인 이민 120년의 역사를 지닌 하와이 호놀룰루에 해외선 최초로 김치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개방과 미소 냉전의 긴장 완화를 이끌었던 외교의 거목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타계했습니다. 세계 각계 인사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을 찾아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를 강조하면서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월가 거물급 인사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율 1위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년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10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10월에도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미자동차 노조가 토요타, 테슬라 등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둔 무노조 자동차 제조사 13곳을 상대로 노조 결성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엿새 동안 이어왔던 일시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석방된 인질 가운데 미국인 한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에 조건을 달아야 할지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총선 전 용퇴를 요구한 인요한 위원장의 희생 권고를 당의 6호 혁신안으로 공식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최약체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133대 107로 승리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세크라멘토를 131대 117로 꺾었습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된 오타니 선수와 관련해 12월 내에 행선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에 도착한 이정우 선수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주 오늘 구림 낀 하늘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김윤정 앵커는 휴가 중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좀 떨림을 느끼신 분들도 계신가요? LA 인근에서 지금 오늘 새벽에만 지진이 2차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파크 윈저힐에서 오늘 새벽 4시 규모 1.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시 11분에는 볼드윈 힐스 지역에서 역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규모가 다 1점대 1.1 그리고 1.9에서 못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차례 지진 규모 2도 되지 않는 약진이었지만 워낙에 LA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 한인분들이 이 LA 거주하시는 분들, 한인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흔들림을 느꼈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전해지면서 밤잠을 설친 한인들 많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물 피해, 인명 피해 보고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 텐데 605번 프리웨이 타셔야 하는 분들 돌아가십시오. 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LA시정부 개혁 일환으로 추진됐던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구성안이 어제 LA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구성안 내년 11월 선거의 주민 발의안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의회가 시 정치인들이 임명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구성안을 2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구성안은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에 붙여져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선거구 재조정을 담당하는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그동안 LA 시의원들이 지명해 인준 절차를 거친 커미셔너로 구성돼 왔습니다. 시 정치인들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시의원과 현직 정치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누리 마티네즈 전 LA 시의장과 길세디오, 케빈 들레온 시의원의 녹취록을 통해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방식은 16명의 정식 커미셔너와 4명의 임시 커미셔너를 공개 지원받아 선발을 통해 뽑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원 접수는 시 서기실이, 선발 과정은 시 윤리위원회가 관할하며 선발 과정에 대중의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됩니다. 커미셔너 선발 과정에서 지리적인 요건과 다양성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임기는 10년이며 임기가 끝난 후 4년 동안은 공직에 출마하거나 시 정부직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장은 이날 시의회 승인으로 LA시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구 재조정이 시의회의 손을 벗어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거쳐 커미셔너들에게 옮겨질 수 있게 됐다며 내년 11월에는 주민 발의안 선거를 통해서 시의회에서 진정으로 독립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탄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구성은 과거 한인타운이 4개로 쪼개지는 불이익을 얻었던 한인 커뮤니티처럼 소수의 커뮤니티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시의회 10지구 차기 시의원 예비선거가 내년 3월 5일에 실시됩니다. 이를 3개월 앞두고 한인타운에서 공개 후보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텍의 비영리 단체 AAPI 에퀴티 얼라이언스는 오는 12월 3일 일요일입니다. 12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한인타운 내 사우스 아시안 네트워크 LA 오피스에서 10지구 후보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0지구 후보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는 있지만 오프라인 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10지구 후보 주요 4명이 참석합니다. 한인 그레이스 유 변호사, 레지 존슨 소여 캘리포니아 주하원 57지구 의원, 아우라 바스케스 컨설팅 스페셜리스트, 에디 앤더슨 메카시 메모리얼 크리스천 교회 담임 목사 등입니다. 이 외에 주요 후보 중에는 헤드허터 10지구 현직 의원도 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이번 포럼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이들 후보는 각자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어 10지구 선거가 박빙의 선거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지구 후보 중 정계 이름값이 가장 높은 레지 존슨 소여 주 하원 의원은 현재 57지구에서 6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헤더허트 시의원은 현직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10지구 선거에서 유일한 한인이자 아시안 후보로 그 외 타인종 지지층도 조금씩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하 총선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총선을 앞두고 국외 부저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재외 유권자 등록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순회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LA 총영사관 산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순회 영서와 업무 기간을 활용해 유권자 등록을 접수하는 한편
교회와 사찰 등 한인들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재외선거 홍보와 함께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현재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과 샌디에고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 업무와 유권자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1일과 8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유권자 등록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을 한번 쭉 볼까요? 12월 3일에는 동부 사랑의 교회, 역시 12월 3일 일요일에도 주님의 영광교회, 12월 5일 화요일에는 피닉스 아시아나 마켓, 12월 6일 수요일에는 피닉스 아시아나 역시 마켓, 애리조나입니다. 그리고 12월 8일 금요일에 다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순회 접수할 예정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유권자 등록 순회 접수를 진행한 데 이어 12월 5일부터 6일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해 자유진영을 위해 싸웠던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에게도 미군 참전용사들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이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참 반가웠었죠. 그런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제 혜택이 제공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총영사관과 베트남 참전용사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출신 마크 다카노 하원 의원이 발의하고 영킴 의원 등이 스폰서로 참여한 이 법은 미국과 함께 싸웠던 동맹국 출신 참전용사들에게도 제향군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조항의 대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은 의료 지원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과 관련 비용 배상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연방정부와 해당 국, 한국 정부 지원 계획을 협의해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시행 세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내 시민권자,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새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이 더 걸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훈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있고 상태에 따라 병원 치료, 처방약 지원, 재활 서비스, 건강 서비스, 정신건강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인데 아직 시행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지진 때문에 놀라시고 총소리 때문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인타운 3가와 캔모어 아파트 단지 앞에서 경찰이 범죄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분경이었는데요. 어젯밤 11시 5분 한인타운 3가와 캔모어 코너 한 아파트 앞에서 경찰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가 다른 남성을 칼로 찌르려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 총에 맞은 용의자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총에 맞은 용의자도 당초 여성, 남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성으로 지금 히스패닉 여성으로 전해지고 있고 여성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받은 남성은 역시 히스패닉 남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고 왜 다툼이 발생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총격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또 윤리위원회가 조사 중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해 발생한 증오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18%가 증가해 20년 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LA 카운티 산하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신고된 증오범죄는 총 929건으로 2021년 790건과 비교해 18%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신고된 증오범죄 중 71%가 폭력적인 것으로 집계됐고 인종범죄는 5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물 진정제로 사용되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사람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데 그 외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물 진정제로 사용되는 좀비 마약 자일라진 복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비 뉴섬 주지사가 자일라진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8일 자일라진 불법 거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선보였습니다. 자일라진 불법 거래에 대한 고삐를 조임으로써 자일라진의 확산을 막는 한편 자일라진 중독으로 피폐해진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가주당국이 치료와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약물인 자일라진은 동물 진정제로 최근 펜타닐과 합성해서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복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주는 물론 미 전역에서 자일라진의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과 매우 유사해 중독성이 심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에 괴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하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뉴섬 주의사가 마약 관련 조례안을 직접 마련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이는 매해 가주에서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주민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주민들이 19명에 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 보건당국에 자일라진 중독 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과 치료시설에 서면을 보내 환자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가든그로브 경찰국에서 28년간 근무하면서 퇴근길 모터사이클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고 조환중 경관을 기리는 브릿지와 동판이 이 시빅센터에 세워졌습니다. 가든그로브 시는 조환중 경관을 기리기 위한 브릿지와 동판 제막식을 조 경관의 가족과 시의원, 동료 경찰관, 시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뮤니티 미팅센터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브라이언 달튼 가든그로브 캡틴 사회로 진행된 제막식에서는 스티브 존스 시장은 조 경관이 가든그로브 시와 경찰국, 커뮤니티를 위해서 해온 헌신과 노력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조 경관 동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찰국과 공공서비스국 직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고 조 경관은 1973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나 76년 3살 때 부모와 함께 이민 왔습니다. 세리토스에서 성장한 그는 카메니타 중학교 세리토스 하이스쿨을 91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 폴리스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95년 6월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들어와 줄곧 근무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행정 총책임자로 오랫동안 근무해왔던 한인 프랭크 김 오렌지 카운티 CEO가 은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오렌지 카운티 정부에서 29년을 근무해왔던 인물입니다. 프랭크 김 CEO는 오랜 기간 즐기면서 일을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지쳤다며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김 CEO는 2008년 예산 디렉터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오렌지 카운티 재정을 총괄하는 CFO직에 올랐고 이후 지난 2015년 당시 마이클 지안콜라 CEO 후임으로 오렌지 카운티 CEO직에 올라 8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 역사를 지닌 하와이 호놀룰루의 해외 처음으로 김치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와이 김치박물관은 김치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박물관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김치의 날의 중요성과 김치박물관 개관의 의미 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개관식에는 하와이 주지사 그리고 지역 주 하원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걱정 끄세요. 믿음직한 켈코보험이 있습니다. 켈코보험 제공 11월 30일 목요일 남가주 날씨입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50도대고 오후에도 60도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조금은 쌀쌀해서 옷깃을 여미게 되니까요. 아직 출근 전이신 분들 조금은 두터운 옷 입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도대 낮 최고 기온을 보이는 LA 지역의 날씨는 일요일부터 다시 70도대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깜짝 더위도 예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1시간 전에 어제 한인타운에 떴던 쌍무지개 좋은 징조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사진에 담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사진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LA 다저스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다저스 구장을 배경으로 한 쌍무지개 사진도 아주 멋있습니다. 기회 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51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47도. 해안 지역은 밤 64도, 해안 지역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51도가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겨울 추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와 강원, 경북 지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곳곳에 눈과 비 예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걱정 끄세요. 믿음직한 켈코보험이 있습니다. 켈코보험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KT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605번 이용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s requested the assistance of Caltrans. They're going to have to bring in a number of trucks here to help clear this debris. Within this dirt is also some really heavy concrete slabs, so it's going to take some time to clear that out of the way, as well as bringing the heavy tow to upright the big rig. Now you're seeing the north and southbound side of the 605. The southbound side is slow all the way back to the 60. The northbound side really slow as far back as the 105. That's going to start to affect that 5 transition as well. Ginger. It's always really busy anyway, right? I mean, north and south, you've got that Lakewood Rosemead to the west, but you also can take 자, to the 지금 east. You have Pioneer 어느 Boulevard 정도 for a little bit. 지역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이 605번 프리웨이 위티어 지역에 대형 트레일러, 모래를 간뜩 칠 것 같은 트레일러가 넘어지면서 프리웨이에 모래가 쫙 뿌려져 있고, 그리고 트레일러는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모두 폐쇄되어 있다가 지금 한 차선 그리고 2차선 정도 개통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티어 지역 605번 타고 지나셔야 하는 분들 이 지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10월에도 둔화세를 지속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해서 지표로 확인되면서 연준이 추가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전망 더욱 굳어지게 됐습니다. 상무부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21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지수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연준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를 더 중시합니다.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PCE 가격지수가 더 정확한 인플레이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오늘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7천 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지만 그래도 상승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계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연방준비제도의 평가와도 부합합니다. 이 미국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평가, 계속된 금리 인하는 끝났다 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29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현재 5.25에서 5.5%인 기준금리가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를 둔화시키는데 긍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경기 하락세가 확인됐습니다. 또 고용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물가의 영향이 큰 임금 상승폭도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황은 크게 개선됐고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준이 내린 결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 기업들을 겨냥해 가격 인상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Any corporation that's not brought their prices back down, even as inflation has come down, even as supply chains have been rebuilt, it's time to stop the price gouging. 다만 현재 물가 상승폭은 여전히 3%를 훨씬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인
2%대 복귀를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언제 긴축을 끝내고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냐인데 내년 연준의 두 번째 기준금리 결정회의인 3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한 달 전 15%에서 절반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연준은 12월 FOMC 회의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 향방을 결정하는데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개막하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존 키리 미 기후특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이 행사가 열리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미국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며 미국이 그 다음입니다. 누적 배출량은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입니다. 캐리 특사는 지난 4일부터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와 기후 문제를 논의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의 성공을 위해 실제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의 결과를 이번 모임에서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연간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과 키프로스, 영국, 미국, 스페인, 독일의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영국 의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사망자는 830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 교통수단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6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연구팀이 국제질병부담연구의 2019년 데이터를 토대로 한 초과 사망자 수와 나사 위성에 기반한 초미세먼지 및 오염도 데이터 등을 분석해 얻은 결과입니다. 이 기후변화로 또 저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빙하의 이동이죠. 녹아내리는 빙하. 엄청난 면적의 빙산이 남미 아르헨티나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해류를 따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밀려나고 있는 건데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남극대륙 북서쪽에 있는 웨들해. 이곳에는 남극대륙 해안에서 떨어져 나온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이 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6.5배 크기에 두께 400m, 무게는 1조 톤에 달합니다. 34년 동안 해저에 붙어있던 이 빙산은 2020년부터 떨어져 나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강한 바람과 해류를 따라 하루에 5km씩 남미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보다는 자연스럽게 빙산이 천천히 녹아 생긴 현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Just thinned slightly and just got that little bit of extra buoyancy that's allowed it to lift off the ocean floor and get pushed by the ocean currents. 지금 속도와 방향대로라면 이 빙산은 약 11개월 뒤에 1600km 떨어진 아르헨티나 남쪽 사우스 조지아 섬 인근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섬에 사는 수백 마리의 바다새와 펭귄, 물개 등의 먹이 활동을 가로막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빙산이 녹아내리면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Flux then can impact the ocean circulation potentially quite strongly as the icebergs, the number of icebergs becomes larger. 반면 빙산에서 나온 미네랄이 해양 유기 생물에 좋은 먹이가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이 대체 연료 찾는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죠. 기후변화 협약 이런 데서도 항상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항공유, 대체 항공유를 사용해서 비행기가 과연 뜰 수 있을까요? 떴다고 합니다. 100% 친환경 연료만을 사용한 상업용 여객기가 현지 시간 28일 처음으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해 화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 여객기는
지난 28일 오전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을 출발해 5,500여 킬로미터 장거리 비행 끝에 같은 날 오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해당 유객기에는 폐식용유와 생활 폐기물, 또 농작물 등으로 만든 지속 가능 항공유, 일명 SAF가 50톤가량 실렸는데요. 이 SAF는 기존 항공유와 비교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비행은 지속 가능한 항공유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준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다만 공급 부족과 또 비싼 가격 등 걸림돌도 산재했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를 상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개방과 미소 냉전의 긴장 완화를 이끌었던 외교의 거목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어제 타계했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10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추모를 꿰어 일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독일에서 태어나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 하버드 대학을 나와 이곳에서 정치 외교학 교수로 있으며 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닉슨 포드 두 대통령 시절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맡아 세계 최강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이 기간 그는 냉전의 주축이었던 옛소련과 긴장 완화에 나서 전략무기 제한 협정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자유진영과 담을 쌓고 살던 중국과 이른바 핑퐁 외교를 통해 23년간의 적대를 해소하며 미중 수교에 털을 닦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냉전 시대의 질서를 바꿔놨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데도 개입해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What remains to be done can be settled in one more negotiating session with the North Vietnamese negotiators. 그의 협상 중재력은 중동 전쟁에서도 빛났습니다. 제4차 중동 전쟁 때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를 오가는 중재로 셔틀 외교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며 적대 관계를 휴전으로 유도해냈습니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저술 활동과 함께 중국을 100차례 넘게 방문해 역대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But that it started a process which has lasted and grown and is culminating still through 8 American presidents and 4 generations of Chinese leaders. 시진핑 주석은 미중 갈등이 고조된 올해 7월 그가 베이징을 방문하자 오랜 친구라는 표현을 쓰며 환대할 정도였습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이런 평가와 동시에 베트남전 때 캄보디아를 대폭격한 것처럼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까지 저버리며 미국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을 찾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를 강조하면서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대선에서 맞대결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를 사실상 공약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열렬한 지지자인 공화당 의원 지역구를 찾아 그곳에 있는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을 성공 사례로 부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의 CS 윈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장 견학 후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이 어젠다 덕분에 CS 윈드는 미국에 추가로 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CS 윈드의 투자 확대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바이도믹스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청정에너지 그리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대한 공약 때문에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콜로라도에 투자를 시작했다며 여기에서 한국 기업인 CS 윈드가 풍력 타워와 터빈을 만든다. 그들은 모든 풍력 타워를 해외에서 만들었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만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에블로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극우 강경파 로벤 보버트 하원 의원을 거명하면서 공화당 의원 및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버트 하원 의원이
IRA를 대규모 실패라고 부른다고 언급한 뒤 경제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것 중 어느 것도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드노믹스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11월 SK 실트론 공장 미시건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월가 거물급 인사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율 후보 1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년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행사 연설에서 당신이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니키 헤일리를 함께 도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 비트럼프 주자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후보입니다. 월가에서 영향력이 큰 다이먼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8일 보수 성향의 억만장자 찰스 코크가 그가 이끄는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지지한다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또 헤지펀드계 거물인 빌 에크먼 펄싱스케어 캐피탈 회장은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그가 이뤘던 업적은 좋지 않게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줘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건강보험회사 시그나와 휴메나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CVS 헬스에 필적하는 대형 건강보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그나와 휴메나의 시가총액은 각각 830억 달러, 6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휴메나가 메디케어 시장 점유율 2위인 점을 고려할 때 상업보험에 강점을 지닌 시그나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토요타, 테슬라 등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둔 무노조 자동차 제조사 13곳을 상대로 노조 결성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13개 제조사 공장 노동자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캠페인을 발족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현재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이렇게 미국 자동차 제조사 빅3의 조합원 14만 5천 명을 두고 있는데 나머지 외국계 자동차 공장들에 대해서는 노조가 없습니다. 때문에 숀 페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앞서 파업 종결 협상 타결로 2028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왔을 때 빅3가 아니라 빅5 또는 빅6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잠시 연예계 소식 볼까요? 방탄소년단 언제쯤 완전체 활동을 볼 수 있을까요? 군복무를 앞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자세한 입대 날짜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연예계 소식 KBS가 전해드립니다. 리더 RM씨를 시작으로 지민 씨와 뷔 그리고 막내 정국 씨까지 방탄소년단의 4사람이 다음 달 중순 나란히 입대할 전망입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12월 11일엔 RM과 뷔 씨가 다음 날인 12일엔 지민 씨와 정국 씨가 육군 현역 복무를 위해 훈련소로 향합니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소속사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정확한 날짜나 장소 등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소속사도 얼마 전 멤버들이 입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힌 만큼 팬들과 가요계는 12월 중순 입대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4사람이 알려진 날짜에 입대하면 이들의 전역 예정일은 2025년 6월이 되는데요. 이때는 먼저 입대한 멤버 진 씨와 제이홉 씨는 물론이고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슈가 씨도 모든 복무를 끝마칠 예정입니다.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이 지난 1년을 결산하는 탑송 오브 2023 차트를 발표했습니다. 차트엔 1위를 한 모걸 월렌의 히트곡을 비롯해서 세계적 팝스타의 노래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뉴진스의 디토가 19위로 선정돼 눈길을 끄는데요. K-팝 가수의 곡으로는 올해 가장 높은 성적입니다. 이 애플 뮤직은 뉴진스가 한국 가수 중 유일하게 25위권에 들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전했는데요. 아울러 뉴진스의 또 다른 히트곡 OMG와 하이보이도 각각 37위와 64위에 올라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 밖에 차트 100위 안에는 정국 씨의 솔로곡 세븐이 48위로 이름을 올렸고요. 걸그룹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이 79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연예 김진현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 클리퍼스 모두 경기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어제 지면 안 되는 경기였죠. 어제 LA 레이커스가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와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 133대 10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올 시즌 이미 시즌 초반부터 포기한 팀이에요. 네. 지금 NBA 전체 꼴찌인 팀입니다. 이런 팀에게 지면 레이커스 그러면 안 되죠. LA 클리퍼스는 어제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131대 11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클리퍼스 선수들이 이제 점점 손발이 맞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유럽 챔피언스리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조 1위를 확정지었던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에게 휴식을 줬는데, 야, 이게 제가 봤을 때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 김민재 선수가 가진 첫 번째 휴식인 것 같습니다. 한편 같은 조의 메뉴는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서 비기면서 자리옥 16강 진출이 어려워졌고, 아스널은 역시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이 챔피언스리그 소식 YTN이 정리합니다. 연일 선발 출장에 혹사 논란이 있었던 김민재가 오랜만에 쉬었습니다. 코펜하겐전을 앞두고 훈련에도 불참했던 김민재는 명단에서 아예 제외되며 완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김민재 자리에는 미드필더 고레츠카가 투입됐고, 이미 A조 1위를 확정했던 뮌헨은 코펜하겐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같은 조의 메뉴는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전반 초반부터 2골을 몰아넣으며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프리킥으로만 2골을 내줬고 수비 불안이 이어지면서 끝내 3대 3으로 비겼습니다. 4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메뉴는 뮌헨과의 마지막 홈 경기를 이기고 코펜하겐이 갈라타사라이와 비겨야 16강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스널은 랑스를 대파하며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하베르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제주스와 사카, 마르티넬리와 웨데가르드가 잇따라 골을 넣으며 전반에만 5골. 6대 0으로 대승한 아스널은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내년 100년 만에 다시 하는 올림픽에서 도시 주요 문화유산을 활용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가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림픽 레거시를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자는 한국의 제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파리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채 주요 문화유산을 따라 흐르는 센강. 선수들이 배를 타고 행진하며 내년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은 최초로 스타디움이 아닌 이 센강에서 열립니다. 에펠탑 광장에선 비치발리볼, 1900년 파리올림픽 열렸던 해에 건립된 그랑플레에선 펜싱과 태권도,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등 처형된 혁명의 상징 콩코드 광장에선 사이클과 3대3 농구, 브레이킹 등이 펼쳐집니다. 경기장뿐 아니라 파리가 내놓은 새로운 올림픽 가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평등을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최초로 패럴림픽 로고를 올림픽 엠블럼에 함께 사용했고, 출전 선수는 남녀 동수로 맞췄습니다. 새로 짓는 인프라는 100% 재활용된 자재를 사용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also very important for us to demonstrate that at the scale of the games, those solutions can be implemented and can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파리가 이렇게 올림픽 유산과 가치를 적극 활용하면서 올림픽 레거시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우리의 제안도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대표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도 이러한 올림픽 운동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날씨 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